잘 들리십니까? 예, 유튜브 채널 도시의 정석 운영하고 있는 정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뜨겁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청년이 행복한 로컬 어떻게 만들 건가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에 앞서 대한민국이 지금 앓고 있는 이 무거운 병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2019년에 쓴 책이에요. 천천히 재생. 이 책에서 대한민국은 지구상 어느 나라도 하지 못했던 가장 최단기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예요. 그런데 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도는 바닥일까? 왜 선진국인데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일까? 서울 강남의 산후조리원, 어느 산후조리원은 2주 머무는 비용이 2,500만 원이래요. 이곳에서 막 태어난 핏덩어리 옆에다 두고 의대 보내기 작전을 시작한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은 부모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아이들은 저는 아이 넷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게 우리 부모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미친 교육이 지속되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 부모들 때문일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부동산도 미쳤습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치솟고 있어요. 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지금 중증병이 지방소멸입니다. 정말 시골 마을은 이대로 가면 20년 뒤에 아무도 안 사는, 주민이 없는 마을이 부지기수로 나올 거예요. 인구 위기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의 핵심은 감소보다 저는 쏠림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전체로 주는데 그 주는 인구가 한쪽으로 쏠려요. 대한민국에서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3개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으로 인구를 빨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도시인데 대도시 중에는 지금 인구가 주는 대도시도 많아요. 왜? 이 세 번째 블랙홀 때문이에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를 지으면 신도시가 사람과 에너지를 다 빨아가고 그 옆에 있던 구도시, 원도심은 인구를 뺏기고 정말 골병을 앓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다 하는 거죠. 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수도권에 살았습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 면적의 10% 조금 넘어요. 그랬던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서 2019년을 기점으로 과반, 이제 절반이 넘었고 지금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입니다. 우리 전체 인구가 2,500만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서 지금 50.7%까지 올라갔어요. 비수도권 인구는 점점 줄고 있죠. 트리나폴로스라는 사람이 썼던 동화입니다. 애벌레들이 막 물이 저 탑을 쌓고 구름 위까지 올라가요. 애벌레가 탑을 쌓아봐야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죠. 애벌레는 고치를 짓고 나비가 되어야 자아실현도 하고 꽃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데 우리는 지금 막 한쪽으로 몰려가는 게 이 트리나폴로스의 이 동화가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예견한 동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아픈 선진국,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 되었을까? 저는 도시학자로 오래 이 문제를 고민해 왔고 제가 내린 결론은 개발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그 후유증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빨리 성장해서 앓고 있는 성장통이고 개발만 외쳐대는 개발병입니다. 경축, 우리 아파트 단지 안전진단 불합격 이런 현수막을 내겁니다. 우리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은 거를 경축, 왜 이렇게 축하해요?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거죠. 특히 대한민국 개발 시대는 박정희 정부가 주도했어요. 60년대 초에. 다른 나라 개발 시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빨리빨리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한국어죠. 속도를 강조했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했고 대한민국 개발 시대를 관통했던 생각이 바로 성장 거점 개발론입니다. 국토를 골고루 키우기에 우리는 너무나 바쁘니까 큰 놈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대도시를 키우고 대기업을 키웠어요.
서울과 부산을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리고 국가 재정 투자가 경부 축에 집중이 됩니다. 포항에, 울산에, 구미에. 경부 축에서 비껴나 있던 충청도 또 전라도 지역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소외시킨다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지둘려 아랫목 따뜻해지면 금방 온목도 대표질 겸. 이게 성장 거점 개발론이에요. 현대삼성, 럭키금성 대기업이 혼자 큰 게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컸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집안에 아들, 딸 많이 낳았는데 아들, 딸 전부 다 키울 수가 없었죠. 대학까지 못 보내니까 집안의 성장의 거점이 누굽니까? 맏아들을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성장 거점 개발론의 대전제는 낙수 효과입니다. 맨 윗잔이 다 차고 흘러 넘치면 그 아랫잔도 채워지고 또 그 아랫잔들이 다 차면 맨 아랫잔까지 다 채워진다. 결국은 시간 문제지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채울 수 있다. 이게 낙수 효과인데 실제로는 윗잔이 채워질 만하면 더 큰 잔으로 바꿉니다. 또 채워질 만한 더 큰 잔으로 바꾸어서 낙수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났어도 미미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편중과 불균형과 이 격차의 심화다. 이제는 성장 거점 개발론을 폐기해야 된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계속해서 성장 거점 개발론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클럼을 키우겠다는 생각에서 얻은 병을 클럼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서량의 법칙, 리비의 법칙이라고 하죠. 가장 지금 결핍된 부분, 가장 약한 곳을 막아줘야 대한민국 코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국토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역대 정부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박정희 정부도 노력을 했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또 김영삼 이대한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역대 정부가 다 같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균형 발전에 열정적이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예요. 오죽하면 수도를 옮기겠다. 수도 이전은 행복도시로 머물렀지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 잘한 게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에 옮겼죠. 그런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지방에 텅텅 비어있는 중소도시 원도심에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 바깥에 논밭을 갈아엎고 무려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6개, 7개의 기업도시를 건설했고 세종시 신도시 그리고 도청 소재지를 옮긴 3군데 신도시까지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20개가 넘는 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했어요. 저는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에 옮기는 건 수도권에 있는 공무원들과 가족들을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옮겨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멀쩡한 논밭에 20개 넘는 신도시를 지으니까 첫째 보상가가 엄청 풀립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이 돈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강남에 아파트 사는 값으로 갔을 거예요.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지방에 와서 신도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만 달랑 지어 있는 데서 어떻게 가족들 데리고 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존 도시에 원도심에 집어넣었다면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이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눈부신 도시, 그 일대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되었는데 이 혁신도시를 채우느라 기존 도시들은 더 골병을 앓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7개의 인구 유입처를 분석한 그래프예요. 제주도 서귀포 혁신도시만 수도권과 타시도에서 절반 정도가 인구가 들어왔고 나머지 혁신도시들은 거의 60%, 70%가 전부 어디에서 와요? 혁신도시가 소재한 바로 그 시군의 원도심에서. 이거는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고 했던 게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이 비수도권 지방을 토토화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제대로 해볼게요. 아니죠. 국토균형 발전. 문재인 정부도 출범 2년 차에 국가균형 발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해 말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를 해요. 저는 도시학자로서 기겁을 했던 순간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이 말과 수도권의 신도시를 다시 짓겠다라는 이 말이
양립할 수 있는 말일까? 아닙니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지으면 수도권에서만 입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수도권 인구를 계속해서 빨아옵니다. 신도시만 짓는 게 아니라 신도시 지으면 도시철도 연결하고 요즘에는 대심도 지하철인 GTX까지 건설하면서 국가 재정을 전부 수도권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뭐라고 하는 꼴입니까? 수도권으로 오세요. 지방에 이제 살지 마세요. 와 다를 바 없는데 이 당시 2018년 겨울에는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이 일어날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소위 진보적 정부 정권에서 수도권 신도시를 다시 짓는가?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도권의 신도시를 지으면 2중 3중으로 인구를 빨아들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신도시를 지으면 거기는 채워지지만 기존의 도시들 또 인근의 농산어촌은 인구를 다시 뺏기는 이 악순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 건가? 저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겨가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첫 번째 할 일은 수도권으로 인구를 빨아들이는 짓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도 지금 정부도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2021년에 연구년 1년 수업이 없는 1년을 맞아서 저는 대한민국 로컬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일하고 살고 있는지 영상에 담고 그 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리자. 1년 동안에 170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 혼자 찍고 저 혼자 편집하고 저 혼자 영상 배경음악 넣고 구독자 수도 엄청 늘어서 1,400명 무려. 오늘부로 아마 2,800명, 이 자리에 한 200분 계시니까 구독자 수가 더 늘 것 같아요. 이 구글 타임라인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면 제가 1년 동안에 오고 간 지금 지점들과 경로예요. 그리고 오른쪽 메뉴는 하동 한 달살이, 그다음 목포, 그다음에 전주, 그다음에 강릉 한 달살이 때 한 달 동안 제가 옮겨간. 그래서 이 로컬 한 달살이 이야기를 담아서 쓴 책이 행복 앳 로컬, 요 책이 2월 말에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구매와 홍보로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동에서 한 달 살면서 정말 로컬을 기름지게 일구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하동 한 달 살이 때 우리 광양의 옥룡사터에 우리 저 왼쪽에 조문환 대표가 여기가 지금 옥룡사터입니다. 동백꽃이 막 피어 있을 때. 그리고 목포에서 한 달을 살면서 목포에 내려와서 행복하게 일하는 청년들, 또 중장년 부부가 목포에 내려와서 책방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났고, 또 제 고향 전주에서 한 달 살면서 매주 화요일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과 독서 모임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살이는 강릉에서 했죠. 이렇게 한 달씩 로컬에서 살았고, 그리고 제가 잠깐 하루 이틀씩 머문 대한민국 로컬은 53개 지역. 제가 서울에서 잠을 잔 게 1년 365일에 61%, 그리고 나머지는 로컬에서 잠을 잤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100탈수 지역 민국입니다.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에서 지역에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주인인 민국을 세우자. 우리는 지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단체라고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체가 아니라 작은 나라를 세우자. 100탈수의 인구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이미 도도한 물결로 자리 잡은 게 청년들의 로컬 창업입니다.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막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취업을 경험하고 나의 전문성 또는 역량을 키운 청년들은,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서울보다 로컬이 더 유리합니다. 맞죠? 집값과 임대료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리고 로컬에는 서비스가 골고루 다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틈새들을 우리가 찾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죠. 제가 기대하는, 가장 간절히 기대하는 두 번째 인구 흐름은 제 또래 베이비 부모들의 탈수도권입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서 평생을 살고
이제 정년 은퇴한 분들은 남은 여생을 서울의 수도권에서 머물지 말고 로컬로 가자. 우리가 서울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식 세대들의 경쟁을 훨씬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은 더 좋은 교육 환경이 어쩌면 로컬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로컬로 오는 아이들과 부모들, 이 흐름을 저는 기대하고 이 흐름이 더 도도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역은 아직 민국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단체장도 또 정치인들도 딱딱 뽑으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되는, 저는 51%가 혁명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같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수도권을 떠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같은 지향,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좀 모이자. 우리 광양에, 또 순천에, 여수에, 하동에, 그러면은 하동이 민국이 되고 또 크게는 전남이 전북이 민국이 될 수도 있다. 작년에 경상북도로부터, 경상북도가 아마 우리나라 광역 가운데 가장 인구 감소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는 곳이죠.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에 대응할 건가 연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연구를 하고 결과를 경북에 보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겁니다. 이제는 인구 수에 연연해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인재로 봐야 된다. 인재는 첫 번째는 집토끼부터 예우해야 된다. 외부 인재를 초대하기 앞서서 지금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인재분들을 인재로 불러들이고 이분들이 사는데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묻고 그걸 풀어드려서 집토끼가 행복하면 산토끼들이 그걸 보고 온다. 두 번째는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마중 나가자. 저희가 경북에 제안한 게 경북 마중센터입니다. 서울에 경북 마중센터를 만들어라. 21개 시군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경북에 우리 군으로 우리 시로 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겠다, 이런 걸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 도생하지 말고 연결하자. 로컬로 인재들이 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알아보고 머물고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성장하고, 이 단계별로 단계에 맞는 로컬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본론입니다. 5가지가 가장 시급하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의료시설도 있고 뭐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인재들이 우리 로컬로, 우리 광양으로 오도록 말로만 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미리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게 5가지다. 첫째는 일자리고, 두 번째는 살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망, 특히 대중교통망이고, 네 번째는 사람들의 관계망, 그리고 마지막은 행정이 혁신해야 됩니다. 개발시대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섬세한 돌봄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일자리는 옛날에는 대기업 유치, 공장 신설이 다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일자리에 대한 트렌드가 변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로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자리 만들기에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프리랜서도 좋아요. 저는 위성사무소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 청년이 경북 시골에 와서 창업을 하도록 1인당 3천만 원씩, 커플이 오면 6천만 원, 팀이 오면 최대 5명까지 1억 5천, 그리고 2년 동안 경북이 이 자금 지원을 해줘요. 이게 이제 창업의 마중물이죠.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에 창업을 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리플레이스 팀, 대구에서, 부산에서 같은 대학을 졸업한 5명 청년들이 화수원이라고 하는 이 비어있던 한옥을 활용해서 카페, 스테이, 이벤트 공간을 창업을 했죠. 대박이 났죠. 이 친구들은 다시 산양면에 있는 옛날 양조장 건물을 고쳐서 산양 정행소, 이 정행이란 말은 여행의 옛말입니다. 문경 여행의 관문을 만든 거예요. 지역의 굿즈 판매도 하고, 이 친구들은 다시 영양에는 연당님이라고 하는 한옥 카페를 만들었고, 그리고 광주에는 아우르라고 하는 또 아주 멋진 문화 공간을 만들었죠. 이 청년들이 2년 동안 경북의 재정 지원을 받고 시작해서 지금은 독립해서 아주 늠름하게 이 창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경, 상주 그리고 영천 지역에서 이 창업한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이 뭐라고요? 도시의 정석. 예.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서울시도 서울 청년이 로컬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해 줍니다. 이게 넥스트 로컬이에요.
가까운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일본에서 이 작은 지역이 로컬이 정말 인재들을 기가 막히게 초대하고 있는 잘하는 사례가 도쿠시마현 가미야마 현입니다.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인데 인구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 시작은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이 산골에 머물고 살고 예술 활동을 하게 했던 거고, 그리고 2005년에는 광통신망을 깔고, 그리고 2010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사무소를 유치합니다. 지금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변했어요. 꼭 대도시의 본사의 모든 직원들이 매일같이 출근하지 않아도 이 직원들이 환경 좋은 곳에서 저마다 일하면서 전체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워케이션이 가능하죠. 이 산골 마을에 위성사무소를 유치해서 대도시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아주 행복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죠. 도쿠시마현 가미야마 마을이 정말 성공사례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작년 4월에 이 산골에 고등학교 3년, 전문대 2년, 총 5년제 정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200명 정원이고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대학 입시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부터 내가 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찾고 졸업하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죠. 일본의 또 하나 이런 로컬 창업을 잘하고 있는 곳이 효고현 아와지시마입니다. 아와지섬. 서울보다 큰 섬이고 농산물, 수산물이 아주 풍부한데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고향을 떠나고 졸업하면 취업하느라 안 들어오고, 이 야마구치 군이코라고 하는 이 여성분은 본인도 그렇게 살았고 인재들을 우리 고향으로 초대하자 이런 꿈을 꿉니다. 말하자면 우리 광양에도 누군가가 이런 꿈을 꿀 거예요. 광양을 떠난 우리 고향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고향에 와서 행복하게 일하게 할까? 이런 꿈을 꾸고 본진이 돌아와서 아트센터, 예술센터를 만들었고,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디어가 몇 년 뒤 2009년부터 매년 여름에 예술축제를 엽니다. 말하자면 광양에 매년 여름에 예술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 출신들 또는 타 지역 출신들 전국의 예술가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 지역에 모이면서 상당한 인재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때 아와지 섬의 3개 지방정부를 설득해서 국가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뽑힙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고, 또 사업의 성과가 워낙에 우수하니까 추가 2년, 총 4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고 많은 창업을 해요. 이 창업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했던 비즈니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진화시킵니다. 옛날에는 카네이션을 키워서 팔았어요. 화훼 농업이었어요. 지금은 꽃이 만발할 때 사람들을 부릅니다. 화관을 씌우고 꽃미녀가 되는 체험을 하고 화장품을 만들게 하고 향수를 만들어 가져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원을 활용하고 가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이 지혜로운 창업을 많이 했죠. 두 번째는 살자리입니다. 살자리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거기서 하는 분들의 주택이고, 또 하나는 저처럼 한 달 살이 또는 6개월 살이, 이렇게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 좀 머물러 보기 위한 스테이입니다. 살 공간을 잘 확보해서 제공해 주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일은 로컬에 가면 빈집은 많은데 청년들이 와 살 집은 없어요. 이 연결을 어떻게 해줄 건가? 제주도의 다자요라고 하는 민간 숙박업이죠. 아름다운 바닷가에 비어있는 건물의 건물주를 만나서 10년 무상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10년만 무상으로 빌려주면 저희 돈으로 깨끗하게 고쳐서 10년 동안 숙박업을 하겠습니다. 10년 뒤에는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주도 손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잘 풀고 있고, 또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진 건물주들이 비어있는 건물을 3년간 원유로에,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빌려주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도록 하는 이 원유로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등장하고 있죠. 지자체 가운데는 저는 전남 강진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농촌주택을 만약에 5년 무상으로 빌려주면 5천만 원, 7년을 빌려주면 7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공간들을 마을 호텔로 만들어서 인재들에게 살도록 내어주는
강진은 지금 음악도시 사업을 하면서 음악인들을 많이 초대하고 있죠. 일본에서 이런 일들을 가장 일찍 시작했고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기타 큐슈시입니다. 이 리노베이션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자들과 함께 답사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길다란 건물이 원래 여성 의류 매장으로 꽉꽉 차 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텅텅 비었죠. 시에서는 건물주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지금 건물이 비어 있어서 임대 수익이 제로 아닙니까? 이 건물을 좋은 조건으로 내어주시면 여기에서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창업합시다. 건물주의 협력을 받아서 이렇게 비어있던 도심부를 지금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로컬의 가장 취약점이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늘 순천역에 내려서 대중교통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전유성 선생님도 남원에서 인월면에서 대중교통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으로 오셨죠. 이 인근 도시들이 대중교통으로도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지금 가장 로컬에 필요한 일이다. 비유하면 피를 돌게 하는 일이다. 대중교통이 불리하면 자가용이 없는 우리 청년들 고립됩니다. 제가 하동 한 달 살이 끝 무렵 윤상기 군수님께 건의드린 게 하동에 서울에서 오려면 구례구역에 내려야 돼요. 구례구역에 내려서 구례군에서 하동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린 게 하동 군수님과 구례 군수님이 만나셔서 구례구역, 구례터미널, 피하골, 화계, 악양, 하동읍까지 자가용보다 빠른 대중교통, 이를테면 BRT 버스로 운행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화계의 긴 계곡은 미니버스로 갈아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고 미니버스 정류장에는 전기 자전거들을 쫙 깔아주십시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관광도 생활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드렸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지리산 BRT입니다. 지리산 주변에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 그리고 산청군, 함양군 5개 시군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 라인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위에 서울의 지하철처럼 새벽부터 자정까지 15분 이내 배차로 늘 다니는 대중교통을 운행한다면 5개 시군은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이다. 상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한 달 살이 때 정말 황당했던 순간은 평일 오후에 군산에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는 물론이고 시외버스도 배차가 없습니다. 낮 시간대 전주 군산이.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제안한 게 전북 BRT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남북으로 동서로 또 전주 주변으로 이미 다 나 있는 도로 위에 자가용이나 택시보다 더 빨리 가는 주요 지점만 정차하는 대중교통을 운행하면 전라북도는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이다. 그런 건의를 드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대우가 아주 취약합니다. 독일은 2년 전에 9유로, 우리 돈으로 13,000원 이 티켓을 끊으면 독일 전역에 고속철도를 뺀 모든 대중교통을 무한정 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한 뒤로 지금은 49유로,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짜리 티켓을 팔고 있죠. 6만 원만 있으면 독일 한 달 동안 독일 내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하게 하는 거죠. 에스토니아는 지금 대중교통 무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군은 우리나라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작을 한 지 오래됐죠. 신안의 섬들이, 큰 섬들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5,000원짜리 신안공 공영버스 티켓을 끊으면 몇 번이고 우리 섬 여행을 버스로 할 수 있죠. 경북 청송군은 작년부터 관광객까지도 포함해서 버스 완전 무료를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대중교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와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광양, 조금 더 가면 하동, 그죠? 또 순천 여수, 저 위에 구례, 하동에서 또 남해까지 이 인근 지역들이 대중교통으로 자가용보다 더 빨리 오갈 수 있게 한다면 도를 넘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 원도심, 광주역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지하철이 아닙니다. 철도입니다. 이 셔틀 기차를 타면 극락강역까지 8분, 광주역까지 7분, 15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이 광주 셔틀 기차가 올해 초부터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 경전선을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고속철도가 아닌 철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아마 광양에 또 이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와 계실 거예요. 청년들이 로컬에 와서 아무리 사업을 성공해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관계망을 단단하게 엮어줘야 되죠. 강릉 한 달 살이 때 보니까 강릉의 토박이 청년들과 이주에 들어온 청년들이 너무나 간극이 커요. 토박이들이 너무나 서운해해요. 우리들의 존재를 시도 도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 그 두 청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서로 만났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전라북도는 다행히 전라북도 여러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 모정이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 문경, 상주 지역 청년들이 작년에 K로컬 100 행사를 열었어요. 우리 인근 지역 청년들끼리 얼굴이나 좀 보세요. 150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지방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게 돌봄 행정입니다. 잘하고 있는 일본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오난정이 있습니다. 시마네현. 인구가 9,600명, 10,000명도 안 돼요. 이 오난정은 10년 전에 정장으로 뽑힌 단체장과 주민들이 우리 오난의 미래를 어디다 둘 거냐 고민 끝에 딱 잡은 목표가 바로 일본 최고의 육아 도시입니다.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일본에서 최고의 도시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노력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이 10,000명도 안 되는 작은 소도시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60명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산부인과, 소아과,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행정이 정말 섬세하게 이 소비자들이죠, 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낱낱이 살핍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린이집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야 할 우리 아이가 아침에 열이 펄펄 나요.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진찰을 다 받고 약 받은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죠. 그럼 누군가는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오난정에는 아픈 아이들을 받아준 어린이집이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사 대행 서비스를 또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섬세하게 이런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로컬도 가능하다. 우리 광양도 가능하다. 정말 인재들이 여기 와서, 청년들이, 중장년들이 와서 사는 데 필요한 5가지 이 5대 영양소를 단단하게 준비하고 인재들을 초대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도시의 생존이라는 책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2사람이 최근에 썼습니다. 코로나 이 전염병 때 쓴 책이에요. 도시는 늘 이렇게 생존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 왜 멸망하지 않고 생존해 올까? 그 해답을 이분들은 시민들이 위기에 닥치면 이기적인 존재였던 시민들이 이타심을 발휘한다. 저는 굉장히 여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우리가 가난했던 나라 시절에도 국민들이 다 갖고 있던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 감각이 언제부턴가 깨진 거예요. 아마도 부자 되세요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냥 이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방이 소멸되건 말건, 부동산 값이 뛰건 말건, 교육이 미치건 말건.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행복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마음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제 이타가 곧 이기다. 이런 이타적 이기주의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